사장님, 이 조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저희의 의무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태성그룹 며느리 지원이는 청소복을 입고 사우디 국영기업 사장님에게 당당히 얘기했습니다. البند الثالث يسمح بالتعديلات غير المحدودة وهذا يعرض الشركة لمخاطر كبيرة. 영어뿐만 아니라 아랍어를 하는 지원을 보고 태성그룹 본부장 남편과 시누이, 그리고 시아버지인 최 회장까지 모두 놀랐습니다. 지원이 덕분에 사우디 사장의 분노가 가라앉자 태성그룹 최 회장은 안도했지만 아니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리고 며느리가 왜 청소를 하고 있어? 청소부가 된 며느리 지원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과 복을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지원이는 중동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친정아버지인 서동호 대표는 해양 플랜트 기업 동호조선을 운영하셨어요. 중동 수출이 주력이었던 회사였죠. 아버지는 초등학생 딸을 사우디아라비아 현장에 자주 데려가셨습니다. 지원아, 이 사람들 말을 잘 들어봐. 책에서는 절대 못 배우는 거야. 지원이는 재미있는 놀이터에 온 것처럼 사우디에 있는 사립중학교에 입학해서도 아버지 졸졸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아버지는 지원이를 에어컨이 있는 사무실에 있게도 했지만 땀 냄새 가득한 현장 노동자들 사이에서 함께 하게도 하셨어요. 뜨거운 사막의 햇볕 아래서 지원은 노동자들과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어린 지원을 귀여워하며 아랍어를 가르쳐 주었어요. 지원이는 그곳에서 아랍어를 배웠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점잖은 아랍어가 아니었어요. 선박건조 현장에서 실제로 쓰이는 거친 은어와 기술 용어들이었죠. 용접공 아저씨들이 쓰는 말, 설계사들이 도면 앞에서 내뱉는 전문 용어 공정. 지연을 뜻하는 현장 은어까지 지원은 그것들을 온몸으로 익혔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생생하고 실용적인 지식이었어요. 아버지는 늘 기름때 묻은 작업 수첩을 들고 다니셨어요. 거기에는 현장에서 직접 배운 아랍어 표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원은 그 수첩을 보물처럼 여겼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08년 전 세계를 뒤흔든 금융위기가 닥쳤어요. 동호조선도 그 파도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흑자를 내고 있었는데도 갑자기 자금줄이 막혀버렸어요. 거래처들이 줄줄이 도산하면서 받을 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른바 흑자 부도였습니다. 아버지는 직원들 월급을 먼저 챙기셨어요. 자신의 급여까지 털어서 밀린 월급을 지급하셨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마련하려고 밤낮 없이 뛰어다니셨어요. 새벽에 나가서 자정이 넘어 들어오시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현관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아빠. 지원이 달려갔을 때 아버지의 얼굴은 이미 창백하게 질려 있었어요. 과로가 원인이었습니다. 무리한 몸을 이끌고 직원들을 위해 뛰어다니시다가 심장이 버티지 못한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병원에서 눈을 떠지 못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기신 것은 그 낡은 아랍어 작업 수첩 한 권뿐이었어요. 기름때와 땀 자국이 얼룩진 그 수첩을 지원은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때 지원의 나이는 겨우 16살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돈 벌게 학교는 나중에 가도 돼. 한국으로 돌아온 지원은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병든 어머니와 어린 동생을 혼자 책임져야 했거든요. 공사장 식당을 돌며 설거지를 하고 새벽 청소 일을 나갔습니다. 16살 소녀의 어깨에 가족의 생계가 올라앉았어요. 지원은 억척스럽게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청소하러 가고, 낮에는 식당 일을 하고, 밤에는 어머니 약을 챙기고 동생 숙제를 봐주었어요.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늘 아팠습니다. 하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24살이 된 지원은 어느 날 돌아가신 아버지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태성그룹 회장과 돌아가신 아버지 지인이 주선한 자리였어요. 그 남자는 태성그룹의 회장 아들 민석이었어요. 민석은 지원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씨에 반했습니다. 학벌도 배경도 없는 지원이었지만 민석은 순수하고 성실한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인 장 여사는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중졸 학력에 부도나서 망한 회사의 딸은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장 여사는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 여성만을 며느리로 원했어요. 학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분이셨거든요. 지원 같은 여자는 눈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람이 나섰습니다. 시아버지인 태성그룹 최 회장이었어요. 사실 최 회장은 과거의 지원의 친정아버지인 서동호 대표에게 큰 은혜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업 초창기에 부도 위기를 맞았을 때 서동호 대표가 자신의 거래처를 연결해주고 자금 투자로 해주면서 최 회장을 살려주었거든요. 그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의 태성그룹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결혼은 내가 허락하겠네. 내 은인의 딸이야. 최 회장은 아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원을 며느리로 받아들였습니다. 빚을 갚는 심정이었어요. 그렇게 지원은 태성그룹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시련은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인 장 여사는 며느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우이 유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모두 해외 명문대를 졸업한 엘리트들이었습니다. 회사 경영에 참여하며 바쁘게 지냈고 학벌 없는 지원을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배제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당신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야. 신경 쓰지 마. 남편 민석은 회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어요. 자신이 배운 게 없는 건 사실이니까요. 남편은 그룹 본부장으로 승진할수록 더 바빠졌습니다. 고급 인맥 모임에 신경 쓰느라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어요. 지원이 차린 저녁 밥상은 식어갔고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의 내조는 무식한 여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당연한 희생찜으로 여겨졌어요. 어느 날 시아버지인 최 회장이 장기 해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회사에 사활이 걸린 중동 프로젝트 협의를 위한 일정이었어요. 몇 주가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최 회장이 떠나자 시어머니인 장 여사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지원이는 배운 게 없으니 몸으로라도 회사를 위해 일해야지. 장 여사는 며느리에게 본사 미화원 일을 시켰습니다. 청소복을 입히고 임원층 화장실과 복도를 닦게 했어요. 조롱 섞인 억압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이 돌아오시면 다시 집으로 가서 민석이 내조를 헤아랐지. 장 여사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 회장이 귀국하면 지원을 다시 집으로 불러들여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완벽한 주부 역할을 시킬 생각이었어요. 그 사이 며느리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원은 파란색 청소복을 입고 본사로 출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대걸레를 밀고 화장실을 닦고 쓰레기통을 비웠어요. 임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모든 청소를 마쳐야 했습니다. 손이 트고 무릎이 아팠어요. 하지만 지원은 묵묵히 견뎠습니다. 어린 시절 공사장 식당에서 일하던 때보다 못할 건 없었거든요. 오히려 그때보다 환경은 나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들의 시선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지원은 임원실 층 복도를 닦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임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남편 민석도 있었어요.
지원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을 보듯 아내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한 채 지나쳐갔어요. 옆에 있던 임원이 물었습니다. 저 미화원은 누구야? 처음 보는데. 남편 민석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용역 직원이겠죠. 그 말이 지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지원은 아무 표정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손에 쥔 걸레만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남편의 뒷모습이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원은 묵묵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무릎을 파고들었지만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지원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우연히 발견하게 될 서류 한 장이 이 모든 것을 뒤바꾸게 될 줄은. 그날 이후로도 지원은 묵묵히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새벽에 출근해서 임원층 복도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통을 비웠어요. 아무도 지원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투명 인간처럼 존재하지 않는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사실 그게 더 편했습니다. 아는 사람을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임원들과 마주치면 고개를 푹 숙여야 했고, 복도에서 비서들이 지나가면 벽 쪽으로 비켜서야 했습니다. 태성그룹 회장의 며느리가 청소복을 입고 대걸레를 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 지원은 임원층 복도에서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신우이인 유라가 나타났어요. 옆에는 외국인 바이어로 보이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유라는 유창한 영어로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걸어왔어요. 지원은 고개를 숙이고 구석으로 비켜섰습니다. 대걸레를 꼭 쥐고 벽에 바짝 붙었어요. 하지만 유라는 올케를 마주치고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복도에 놓인 화분처럼, 청소 도구처럼,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나쳐갔어요. 외국인 바이어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지원의 눈에 또렷이 들어왔습니다. 지원의 가슴이 쓰렸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이미 각오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지원은 탕비실에서 청소도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인 장 여사가 들어왔어요. 지원은 황급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장 여사는 차가운 눈으로 며느리를 훑어보았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지원의 모습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았어요.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잘 지내고 있나 보네. 역시 이런 일이 잘 맞는 것 같아. 어머님, 저는 시아버지 돌아오시기 전까지 회사에서는 쥐 죽은 듯이 청소만 해. 괜히 나대지 말고 알겠지? 장 여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원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장 여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탕비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지원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펴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끝내 흘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시간이었습니다. 지원은 남편 민석의 임원실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비서가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들어가기 어려웠는데 이 시간에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지원은 쓰레기통을 비우려고 책상 옆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쓰레기통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가 튀어나와 있었어요. 파쇄기에 넣어야 할 문서인데 일반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지원은 별 생각 없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파쇄기에 넣어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류 표지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 해양 플랜트 수출 계약서 초안 번역본. 지원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해양 플랜트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뛰어다니던 그 현장이 떠올랐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원은 무심코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영문과 아랍어가 섞인 계약서였어요. 하버드 출신 국제 변호사가 검토하고 엘리타 통역사가 번역한 문서라고 표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지원은 아랍어 부분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어린 시절 사우디 현장에서 익힌 아랍어가 저절로 떠올랐어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했습니다. 뭔가 어색한 부분이 계속 눈에 걸렸어요. 이 단어가 왜 여기 있지? 지원의 눈이 한 문장에서 멈추었습니다. 선박 건조 공정과 관련된 조항이었어요. 번역문에는 자연적인 공정 지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문이 아랍어를 보니 전혀 다른 뜻이었어요. 이건 자연 지연이 아니라 고의적 공정 지연이잖아. 지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한 단어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지원은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와 함께 현장에서 일할 때 비슷한 문제로 엄청난 위약금을 물었던 회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원은 서류를 더 꼼꼼히 읽어내려갔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엘리트 통역사는 현장을 전혀 몰랐습니다. 책상머리에서 사전만 보고 번역한 게 분명했어요. 학술적으로는 맞는 단어였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쓰이는 용어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용접 결함을 뜻하는 단어, 공정지연을 나타내는 표현, 책임 소재를 가리는 조항까지 모두 현장 경험 없이는 절대 알 수 없는 뉘앙스들이었어요. 이대로 계약하면 큰일 나겠는데. 지원은 서류를 덮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번역 오류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치명적이었어요. 사우디 측에서 이 조항들을 악용하면 태성그룹은 수천억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원의 머릿속에 친정아버지 동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중동 현장에서 땀 흘리며 가르쳐 주셨던 것들, 그 지식이 지금 이 순간 엄청난 문제를 발견하게 해준 것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이 문제를 지적한다고 해서 누가 들어줄까요? 중졸 학력의 청소부가 하버드 출신 변호사의 작업에 훈수를 둔다? 비웃음만 사지 않으면 다행일 것입니다. 지원은 서류를 들고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버려야 할지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시어머니의 차가운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쥐죽은 듯이 청소만 하라던 그 말. 하지만 이 문제를 모른 척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인 최 회장이 평생의 수건으로 여기던 중동 프로젝트였어요. 5조 원 규모의 거대한 사업이었습니다. 자신을 며느리로 받아준 유일한 사람, 친정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해준 유일한 사람의 꿈이 엉터리 번역 하나로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더구나 이 계약이 잘못되면 태성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지원은 결심했습니다. 지원은 서류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임원실을 나와 자신의 사물함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친정아버지가 남긴 낡은 아랍어 작업 수첩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지원은 수첩을 꺼내 가슴에 안았습니다. 기름때 묻은 표지에서 아버지의 채취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손때가 묻어 반들반들해진 모서리, 바른 글씨들. 아버지가 중동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간 소중한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밤 이 수첩과 함께
서류를 꼼꼼히 대조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정확한 번역 오류를 찾아낼 것이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지원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이 오류가 단순한 번역 실수가 아니라 태성그룹의 운명을 좌우할 거대한 함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실을 말하려는 순간 더 큰 벽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지원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작은 원룸 책상 위에 계약서, 복사본과 친정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펼쳐 놓았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한 글자 한 글자 대조해 나갔습니다. 커피를 5잔이나 마셨지만 졸리지 않았어요.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돌았습니다. 아버지의 수첩은 보물 같았습니다. 중동 현장에서 직접 들은 아랍어 표현들, 노동자들 사이에서 쓰이는 은어들, 공식 문서와는 다른 실제 의미들 모두 아버지가 직접 땀 흘리며 체득한 지식이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지원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처음에 발견한 오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어요. 계약서 곳곳에 치명적인 번역 실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선박 용접 결함이라는 단어가 자연적 마모로 번역되어 있었어요. 공정지연 책임 조항은 완전히 반대로 해석되어 있었습니다. 사우디 측이 지연을 일으켜도 태성그룹이 책임을 지는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이건 함정이야. 지원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 계약서대로 서명하면 태성그룹은 꼼짝없이 당하게 될 것이었어요. 사우디 측에서 일부러 공정을 지연시키고 그 책임을 태성그룹에 돌릴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위약금만 5천억 원이었어요.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지원은 모든 오류를 정리했습니다. A사 용지 3장 분량의 수정 메모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적어 내려간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내용은 정확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현장 지식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원은 청소복 대신 단정한 옷을 입었어요. 오늘은 남편과 신우이에게 이 문제를 알려야 했습니다. 아무리 무시당해도 회사가 망하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었거든요. 지원은 수정 메모와 함께 계약서 복사본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본사로 향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그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줄까요? 오전 10시 지원은 남편 민석의 임원실 앞에 섰습니다. 비서가 의아한 눈으로 지원을 바라보았어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본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잠깐만 뵐 수 있을까요?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지원이 기다리는 동안 손바닥에 땀이 흘렀어요. 잠시 후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지원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임원실 안에 남편 민석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신우이 유라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류를 보며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민석이 고개를 들어 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무슨 일이야? 지금 바쁜데. 지원은 침착하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와 메모를 꺼냈어요. 민석 씨, 이것 좀 봐주세요. 사우디 계약서에 문제가 있어요. 뭐? 민석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옆에 있던 유라도 고개를 돌려 지원을 바라보았어요. 현장 용어가 잘못 번역되어 있어요. 이대로 계약하면 위약금을 물 수 있어요. 제가 밤새 확인해 봤는데 최소 10군데 이상 심각한 오류가 있어요. 지원은 수정 메모를 민석 앞에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서류를 받지 않았어요. 피곤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손을 저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계약서를 봤다는 거야? 그리고 어디서 이런 서류를 구한 거야? 임원실 청소하다가 쓰레기통에서 발견했어요. 파쇄기가 고장났는지 그냥 버려져 있더라고요. 쓰레기통을 뒤졌다고?
민석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서류를 보려 하지 않았어요. 여보,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야. 제발 한 번만 확인해 봐요. 아버지께서 중동 현장에서 직접 가르쳐 주신 용어예요. 책에는 안 나오는 것들이라고요. 지원의 목소리가 간절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옆에 있던 신우이 유라가 헛웃음을 쳤어요. 잠깐, 내가 제대로 들은 거 맞아? 청소부가 5조 원짜리 계약서에 훈수를 두겠다고? 유라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지원을 비웃듯 바라보았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은 유라의 모습은 청소복을 입었던 지원과 극명하게 대비되었어요. 옳게 그 계약서는 하버드 로스쿨 출신 국제 변호사가 검토한 거야. 옥스퍼드 나온 전문 통역사가 번역했고 세계 최고 학력자들이 만든 서류를 중졸 학력 청소부가 틀렸다고? 농담도 정도껏 해야지. 유라의 말에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지원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신우이,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장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책에서 배운 사람들은 실제로 쓰이는 은어를 몰라요. 현장 경험? 공장 식당에서 설거지한 경험 말하는 거야? 유라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어요. 옳게 미안한데 분수를 알아야죠. 청소나 열심히 해요. 경영은 배운 사람들이 하는 거야. 지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지원은 남편을 향해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민석 씨, 제발 나는 당신네 회사가 잘 되길 바라서 이러는 거야. 아버님이 평생 꿈꾸던 중동 사업이잖아. 하지만 민석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뭘 알아? 현장만 아는 사람이잖아. 그런 옛날식 지식으로 수조원대 현대 비즈니스를 논하지 마. 그 말에 지원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친정아버지를 무시했어요. 평생을 현장에서 땀 흘리며 직원들을 가족처럼 챙기시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 아버지의 은혜로 태성그룹이 살아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지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꼭 참았어요. 아버지를 모욕하지 마세요. 태성그룹이 힘들 때 친정아버지가 도와준 것 기억 못하세요?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모욕? 사실을 말한 건데? 돌아가신 장인도 현장만 챙기다가 부도나고 파산해서 당신은 고등학교도 못 갔잖아. 그 순간 신우이 유라가 지원의 손에서 수정 메모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막을 새도 없이 종이를 반으로 찢어버렸어요. 찢긴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제 나가주세요. 이딴 쓰레기 같은 메모 필요 없어요. 유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원은 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들을 바라보았어요. 밤새워 적은 글씨들이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자, 됐으니까 이제 나가, 우리 바빠. 민석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임원실 문이 지원의 눈앞에서 닫혔습니다. 복도에 혼자 남겨진 지원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찢긴 메모 조각 몇 개가 바람에 복도로 날아왔습니다. 지원은 천천히 몸을 굽혀 종이 조각들을 주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이 학벌이라는 단 하나의 딱지 때문에 쓰레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사우디 사막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 땀 흘리며 익힌 지식이 에어컨 빵빵한 사무실에서 책만 본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어요. 아빠, 어떻게 해야 해요? 아무도 제 말을 안 들어요. 지원은 복도 구석에 쪼그려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언제나 환하게 웃으시던 아버지, 직원들을 가족처럼 챙기시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패배자라고 모욕하다니.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무너지는 것을 알면서 지켜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인 최 회장이 평생을 바쳐 준비한 사업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명예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지원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찢긴 종이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청소 도구함으로 향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이때까지만 해도 지원은 몰랐습니다. 그 기회가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가장 극적인 순간에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 모든 것이 뒤집힐 것이라는 것을. 지원은 로비 청소를 하다 갑자기 쓰러지려는 외국인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주변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노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거든요. 화려한 정장을 입은 임원들 사이를 청소복 차림의 지원이 뛰어가는 모습은 분명 이상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원은 영어로 얘기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지원은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무릎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노인은 가슴을 움켜쥔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지병약을 먹어야 하는데 약통을 떨어뜨린 것 같았어요. 얼굴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지원은 재빨리 바닥을 살폈어요. 대리석 바닥 위에 흩어진 야갈들이 보였습니다. 멀리 굴러간 것들도 있었어요. 지원은 허리를 숙여 야갈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았습니다. 그 순간 지원의 손이 누군가의 구두 앞에서 멈추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신우이 유라였습니다. 유라는 차가운 눈으로 지원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청소하다 말고 왜 여기 있어요? 유라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지원은 대답하지 않고 유라의 구두 앞에 떨어진 야갈을 집어들었어요. 유라의 명품 구두 옆에서 무릎 꿇고 바닥을 더듬는 모습이 초라해 보였겠지만 지원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디서 냄새나는 외국인 노인네가 들어와서 난리야. 보안팀 뭐해? 당장 저 사람 끌어내. 유라가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로비 전체에 울렸어요. 보안 직원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노인을 끌어내려는 것 같았어요. 지원은 이를 안 물었습니다. 지원은 모은 야갈들을 자신의 깨끗한 손수건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생수를 꺼냈어요. 노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의 눈이 지원을 바라보았어요. 두려움과 고통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갑자기 쓰러진 것이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지원은 노인에게 다정하게 영어로 말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외국인 노인은 아랍이라고 대답했어요. 지원은 아랍어로 대답했어요.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천천히 숨을 쉬세요. 급하게 드시면 안 돼요. 완벽한 아랍어였습니다. 그것도 교과서에 나오는 딱딱한 아랍어가 아니라 아랍 국가 현지에서 쓰는 따뜻하고 정중한 표현이었어요. 어린 시절 사우디 현장에서 노동자들에게 배운 그 억양 그대로였습니다. 존경을 담은 호칭, 부드러운 어미,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나는 말투. 현지인이 아니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뉘앙스였어요.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국의 대기업 로비에서, 그것도 청소복을 입은 젊은 여자에게서 이런 완벽한 현지 아랍어를 듣게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놀라움이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원은 손수건에 올린 야갈을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생수 뚜껑을 열어 함께 내밀었어요. 이 약 드시면 좀 나아지실 거예요. 천천히 드세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약을 받아 입에 넣었습니다. 생수를 한 모금 마셨어요. 지원은 노인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진정시켰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드시고 저기 소파에서 좀 쉬세요. 지원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진심 어린 배려가 느껴졌어요. 잠시 후 노인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숨도 안정되었어요. 창백했던 입술에 붉은 기운이 돌아왔습니다. 노인은 지원의 손을 꼭 잡았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노인도 아랍어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와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이 낯선 나라에서 청소복을 입은 젊은 여자가 자신을 이렇게 정성껏 돌봐줄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주변에 화려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무시했는데 가장 초라해 보이는 이 여자만이 달려와 준 것이었어요. 별 말씀을요. 어르신 좀 괜찮으세요? 더 필요하신 건 없으세요? 많이 나아졌어. 당신 덕분이야. 이 은혜는 꼭 갚을게. 노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지원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웃었습니다. 그때 보안 직원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지원과 노인을 에워쌌어요. 이봐요. 청소 직원 뭐 하는 거예요? 곧 VIP 귀빈이 오세요. 저 노인 당장 내보내야 해요. 보안팀장이 거칠게 말했습니다. 유라의 지시를 받은 것이 분명했어요. 잠깐만요. 이분 아프세요. 조금만 쉬시게 해드려야 해요. 지원이 막아섰습니다. 청소복 차림의 지원이 보안팀 앞에 서자 그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지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VIP 오시기 전에 로비 정리해야 한다고요. 저 노인 빨리 내보내요. 이러다 큰일 나요. 보안팀장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뒤에서 유라가 째려보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노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지원의 도움을 받아 몸을 추스른 노인은 보안 직원들을 차분하게 바라보았어요. 괜찮아요. 아가씨 나는 이제 갈 곳이 있어. 당신의 친절은 평생 잊지 않을게. 노인은 지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뭔가 깊은 것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VIP 전용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보안 직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노인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금색으로 빛나는 VIP 출입카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보안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들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노인은 엘리베이터에 타기 전 지원을 향해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어요.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잠시 후 로비 입구로 사우디 수행원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아랍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땀을 흘리며 초조하게 누군가를 찾고 있었어요. 회장님, 칼리드 회장님 어디 계세요? 회장님, 지원의 귀에 그 말이 들렸습니다. 칼리드 회장 5조 원 계약의 결정권을 가진 사우디 국영기업의 수장 지원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방금 자신이 도와준 그 수수한 노인이 그 허름한 옷을 입고 혼자 로비를 헤매던 노인이 칼리드 회장님이라고. 회장님은 먼저 회의실로 올라가셨어. 빨리 올라가. 수행원 중 한 명이 외쳤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발걸음이 급박했습니다. 지원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방금 자신이 무릎 꿇고 약을 주워다 드린 그 노인이 바로 5조 원의 생사여 탈권을 쥔 칼리드 회장이었던 것입니다. 태성그룹의 운명이 그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신우이 유라는 그 칼리드 회장을 향해 냄새나는 동네 노인네라고 했어요. 보안팀에게 당장 끌어내라고 지시했고요. 남편 민석도 무관심하게 서 있었습니다. 지원의 등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감이 왔어요. 칼리드 회장은 분명 그 모욕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 같은 것도 느껴졌습니다. 칼리드 회장은 분명 지원의 진심을 보았을 거예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 꿇고 약을 주워 모은 것, 완벽한 현지 아랍어로 진심을 담아 위로한 것, 그리고 엘리트 임원들의 무례함도 똑똑히 보았을 것입니다. 지원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청소 도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곧 회의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었어요. 지원이 발견한 번역 오류, 그리고 오늘 로비에서 벌어진 일 모든 것이 한데 엮여 폭풍처럼 몰아칠 것 같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지원은 몰랐습니다. 오늘 자신이 베푼 작은 친절이 모든 것을 뒤바꾸는 거대한 나비 효과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곧 회의실에서 터질 폭탄이 자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요. 지원은 비상계단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무릎 꿇고 약을 주워다 드린 그 노인이 5조 원 계약의 생사여탈권을 쥔 칼리드 회장이라니,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시누이 유라가 그 칼리드 회장에게 뭐라고 했는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냄새나는 동네 노인네 당장 끌어내. 남편 민석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그 무례한 말들과 행동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큰일 났다. 정말 큰일 났어. 지원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칼리드 회장은 분명히 그 모욕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사우디의 거대 기업을 이끄는 분이 저런 대우를 받고 기분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점잖은 사람이라도 화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걱정이 밀려왔어요. 계약서, 그 엉터리로 번역된 계약서. 칼리드 회장이 그 계약서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원은 그 안에 숨겨진 함정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아는 사람이라면 바로 알아챌 오류들이었어요. 지원은 주머니에서 찢긴 메모 조각들을 꺼냈습니다. 시누이 유라가 찢어버린 그 수정 메모였어요. 조각난 글씨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지식으로 밤새 적은 것들이었죠. 아빠 어떡해요?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었어요.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친정아버지 동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사우디 사막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리며 현장을 뛰어다니시던 아버지, 직원들을 가족처럼 챙기시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평생 쌓아온 지식이 가방끈 짧은 청소부의 입에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쓰레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지원은 이를 악물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회의실로 뛰어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계약서의 문제점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장여사의 서늘한 경고가 발목을 잡았어요. 앞으로 또 나대면 내 친정어머니 병원비 끊어버릴 거야. 그 말이 쇠사슬처럼 지원을 올감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신장투석 지병으로 매달 병원에 다녀야 했어요. 그 비용이 끊기면 어머니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질 것이었습니다. 지원은 그것만큼은 감당할 수 없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원은 무릎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어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지식도 자신의 진심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시각 최상층 회의실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인 최 회장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와 자리를 잡았어요. 오랜만에 보는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평생의 수건인 중동 프로젝트가 오늘 결정되는 날이었거든요. 남편 민석과 시누이 유라도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엘리트 통역사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스크린에 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칼리드 회장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알 수 없었어요. 로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이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어요. 칼리드 회장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칼리드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를 집어들었어요. 두꺼운 영문과 아랍어 계약서였습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칼리드 회장의 반응을 지켜보았어요. 칼리드 회장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의 눈이 특정 조항에서 멈추었어요.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손가락이 그 문장 위를 천천히 훑었어요. 다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또 멈추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턱 근육이 단단하게 조여지는 것이 보였어요. 최 회장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민석과 유라도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어요. 갑자기 칼리드 회장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쿵하고 위에 놓인 최고급 도자기 찻잔 엎어져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뜨거운 차가 대리석 바닥 위로 흩어졌습니다.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최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민석과 유라도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칼리드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묵직한 목소리였어요. 현장에 먼지 한번 마셔보지 않은 자들이 책상머리에서 쓴 기만적인 계약서로군요. 그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분노가 느껴졌어요. 이런 장난질 같은 독소 조항으로 사우디 국영 기업을 속이려 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최 회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칼리드 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잘못이요? 칼리드 회장이 계약서를 탁자 위에 내려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이 계약서대로라면 사우디 측에서 아무리 시공이 문제없게 진행해도 태성그룹의 문제로 지연된 경우까지 사우디 기업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약금은 5천억 원. 이게 정상적인 계약입니까?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최 회장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어요. 민석과 유라는 서로를 쳐다보며 당황했습니다. 엘리트 통역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굳어 있었어요. 당장 협약서와 가계약을 파기하겠습니다. 칼리드 회장이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위약금 5천억 원, 국제무역 분쟁 소송을 준비하세요. 그 말에 회의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최 회장의 무릎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의자 팔걸이를 붙잡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평생의 수건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5조 원 계약이 날아가고 거기에 5천억 원 위약금까지 태성그룹은 위기 직전에 몰렸습니다. 민석의 얼굴은 핏기가 완전히 가셨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유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거드름을 피우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칼리드 회장이 곁에 변호사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즉시 계약 철회 절차를 밟아요.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챙겼습니다. 회의실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5조 원 계약이 날아가고 5천억 원 위약금까지 태성그룹은 파산 직전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비상계단에 앉아있던 지원의 귀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지원은 천천히 일어나 회의실 층으로 향했어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복도에는 비서들이 패닉에 빠진 채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얼굴들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찻잔이 깨지는 소리,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칼리드 회장님이 계약 파기하신대. 위약금이 5천억이래. 투자한 돈이 4조 원도 못 건지면 우리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비서들의 속삭임이 지원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지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자신이 경고했던 바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던 그 경고가 현실이 된 것이었어요. 지원은 복도 끝에 서서 회의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틈으로 아수라장이 된 회의실 안이 보였어요. 최 회장의 창백한 얼굴, 민석과 유라의 공포에 질린 표정, 그리고 분노한 칼리드 회장.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지켜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들어간다고 해서 자신의 말을 들어줄까요? 그때 회의실 안에서 또 한 번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탁자를 내리치는 소리였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지원은 몰랐습니다. 곧 자신이 저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회의실 안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5천억 원의 위약금과 파산이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 무겁게 떠돌았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만만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던 임원들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져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인 최 회장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준비한 중동 프로젝트가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의자 팔걸이를 붙잡은 손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이대로라면 태성그룹은 끝이었어요. 남편 민석은 식은땀을 흘리며 굳어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 거드름을 피우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신우이 유라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 모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얼굴에서 피가 쏙 빠져 있었어요. 칼리드 회장은 여전히 분노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가 엘리트 통역사를 향해 날카롭게 물었어요. 거친 사우디 현장 은어가 섞인 아랍어였습니다. 이 조항의 진짜 의미가 뭔지 설명해 보시오. 당신이 번역한 거 아니오? 통역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옥스퍼드에서 아랍어를 전공했다는 그 엘리트 통역사였어요. 화려한 학력이 무색하게 칼리드 회장이 쓰는 현장 은어는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표현들이었거든요. 실제 사막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쓰는 말은 교과서와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그게 그러니까. 통역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변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꿀 먹은 벙어리가 따로 없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칼리드 회장의 실망감과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역시 그렇군. 현장을 모르는 사람이 번역했어. 책상머리에서 사전만 뒤적인 거지 현장에 먼지 한번 마셔보지 않은 사람이. 칼리드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수십 년간 중동 현장을 직접 뛰어다닌 그에게 이런 어설픈 번역은 모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최 회장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상황을 수습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칼리드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가 다시 번역을 하고. 됐소.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어요. 시간 낭비는 여기까지입니다. 칼리드 회장이 손을 들어 최 회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이대로라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5조 원 계약도, 태성그룹의 미래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청소복을 입은 지원이 서 있었어요.
파란색 청소복 차림에 손에는 깨진 찻잔 파편을 치울 쟁반과 새 찻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려한 정장을 입은 임원들 사이에서 청소복은 유독 눈에 띄었어요.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어요. 회의에 같이 참석하고 있던 시어머니인 장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며느리가 왜 청소복을 입고 여기에 있는 거지? 비밀이 들통난 것 같아 당황스러웠어요. 남편 민석도 경악한 표정이었습니다. 신우이 유라는 눈빛으로 당장 나가라고 강하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시아버지인 최 회장은 며느리의 청소복 차림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자신이 해외 출장을 간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은인의 딸인 며느리가 왜 청소복을 입고 있는 거지? 의문과 당혹감,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존망이 걸린 순간이었거든요. 지원은 가족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분노, 당혹, 경고, 그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어요. 특히 시어머니 장 여사의 눈빛은 날카로운 비수 같았습니다. 당장 나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지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었어요. 여기서 물러서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평생 꿈도, 아버지의 명예도, 모든 것이. 지원은 칼리드 회장 앞에 테이블에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찻잔 파편들을 정성껏 치웠어요. 새 찻잔을 내려놓으며 로비에서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정중한 아랍식 예절로 인사를 올렸습니다. 신뢰가 많았습니다. 회장님, 새 차를 준비해 왔습니다. 완벽한 사우디 현지 아랍어였어요. 존경을 담은 호칭, 부드러운 어미, 진심 어린 배려가 묻어나는 말투. 칼리드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분노로 굳어있던 표정이 순간 풀렸어요. 짐을 싸려던 손짓이 멈추었습니다. 당신은? 칼리드 회장이 지원을 알아보았어요. 로비에서 자신을 도와준 그 여자였습니다. 무릎 꿇고 약을 주어주고 완벽한 아랍어로 위로해준 바로 그 사람. 냄새나는 노인네라고 무시당할 때 유일하게 달려와 준 사람. 칼리드 회장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로비에서 저를 도와준 분이시군요.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칼리드 회장이 아랍어로 말했습니다. 지원도 아랍어로 대답했어요. 저도 반갑습니다. 회장님, 건강은 좀 괜찮으신가요? 당신 덕분에 많이 나아졌소. 고마웠소. 회의실의 다른 사람들은 두 사람의 대화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엘리트 통역사조차 현지 억양이 섞인 그 아랍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회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칼리드 회장은 잠시 지원을 바라보았어요. 로비에서 본 그 진심 어린 눈빛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보시오. 듣겠소. 그 순간 시어머니 장여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잠깐만요. 칼리드 회장님, 이 사람은 그냥 청소부예요. 중요한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없습니다. 당장 내보내겠습니다. 장여사가 지원을 향해 다가오려 했어요. 하지만 칼리드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계세요. 칼리드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위험이 담겨 있었어요. 장 여사는 그 눈빛에 움찔하며 멈추었습니다. 로비에서 자신을 냄새나는 노인네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칼리드 회장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 여성은 내 목숨을 살려준 사람이요, 당신들보다 훨씬 자격이 있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장 여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남편 민석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눈치를 보았습니다. 신우이 유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어요. 계속하시오. 칼리드 회장이 지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원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사우디 사막에서 땀 흘리시던 아버지. 현장 노동자들과 어울려 웃으시던 아버지, 밤새도록 작업 수첩에 아랍어를 적으시던 아버지. 아빠, 이제 보여드릴게요. 지원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지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장 여사는 이를 악물고 있었어요. 남편 민석은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신우이 유라는 경멸 섞인 눈으로 지원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시아버지 최 회장의 눈에는 묘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혹시나 하는 희망 같은 것이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회의실에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뒤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청소복을 입은 이 여자가 5조 원 계약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학벌도 배경도 없는 중졸 청소부가 하버드와 옥스퍼드를 압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지원은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어요.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지원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어요. 긴장감이 공기 중에 팽팽하게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인 장 여사가 사색이 되어 눈짓을 보냈어요. 당장 나가라는 신호였습니다. 눈빛에는 분노와 협박이 가득했어요. 남편 민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그 시선들을 묵묵히 무시했습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었거든요. 여기서 멈추면 모든 것이 끝이었어요. 지원이 칼리드 회장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완벽한 사우디 현지 아랍어였어요. 회의실에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진짜 현장의 언어였습니다. 회장님, 이 계약서의 오류는 태성그룹이 사우디를 기만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칼리드 회장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분노로 굳어있던 표정에 흥미로움이 번졌습니다. 짐을 싸려던 손짓이 완전히 멈추었어요. 이건 현장을 모르는 책상머리 번역의 흔한 실수입니다. 제가 정확히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은 계약서의 특정 조항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자신감 있는 동작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박 용접 결함이라는 단어가 자연적 마모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이 아랍어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현장에서 쓰는 은어를 모르면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칼리드 회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지원의 설명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보세요. 그리고 이 조항은 공정지연 책임에 관한 건데요. 번역문에는 책임지연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은 고의적 지연을 뜻하는 현장 용어입니다. 우 차이를 모르면 책임 소재가 완전히 뒤바뀌어요. 지원은 페이지를 넘기며 하나하나 짚어나갔습니다. 아랍어와 영어를 자유자재로 오가며 설명했어요. 마치 수십 년간 현장을 뛴 베테랑 기술자 같았습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비웃음 섞인 시선으로 지원을 바라보던 임원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저 청소부가 어떻게 이런 전문 지식을 알고 있는 거지? 의문과 놀라움이 뒤섞인 눈빛들이었어요. 하버드 출신 변호사도 옥스퍼드 출신 통역사도 모르는 것을 저 여자가 알고 있었습니다. 칼리드 회장의 얼굴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분노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감탄과 호기심이 떠올랐어요. 이 여자는 대체 누구인가 진짜 현장을 아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이런 걸 배웠소? 제 친정아버지에게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해양 플랜트 회사를 운영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사우디 현장에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노동자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의 말을 배웠어요. 책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를 떠올리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직원들 월급을 챙겨주시다가 과로로 돌아가셨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부도를 맞으셨어요. 자신의 건강보다 직원들을 먼저 챙기시다가 쓰러지셨습니다. 남기신 건 기름때 묻은 작업 수첩 하나뿐이었어요. 그 수첩에 적힌 지식이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원의 이야기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청소부라고 무시하던 시선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칼리드 회장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장에 땀방울이 담긴 지식이로군. 그래서 당신의 아랍어에서 진짜 현장 냄새가 났던 거요. 지원은 계약서의 나머지 오류들도 모두 짚어냈습니다. 10군데가 넘는 번역 실수를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그리고 각각의 오류가 실제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위약금 조항, 책임 소재 조항, 공정 일정 조항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칼리드 회장이 우려하던 기술적 문제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어요. 아버지의 수첩에서 체화한 설계도면 지식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해결책을 구두로 브리핑했습니다. 마치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엔지니어 같았어요. 이 부분은 용접 방식을 변경하면 해결됩니다. 사우디 현장에서 실제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비용도 크게 늘지 않고 공정 지연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와 함께 현장에서 직접 본 사례입니다. 지원의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에는 경외감 섞인 적막이 흘렀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청소부라고 무시하던 그 여자가 5조 원짜리 계약을 살려낸 것이었습니다. 엘리트 통역사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 있었어요. 명문대 학위가 무색하게 청소복 입은 여자에게 완전히 압도당한 것이었습니다. 남편 민석과 시누이 유라도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들이 쓰레기 취급하던 그 여자가 자신들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해낸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인 장 여사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어요. 며느리를 청소부로 부려먹은 것이 들통난 것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토록 무시하던 며느리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니. 시아버지인 최 회장은 복잡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인의 딸 자신이 해외 출장을 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왜 며느리가 청소복을 입고 있는 건지 이제야 의문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분노와 미안함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아내와 아들, 딸에게 나중에 따로 물어볼 것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회사를 살리고 있었어요. 파산 직전의 태성그룹을 저 청소복 입은 여자가 구해내고 있었습니다. 칼리드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어요. 5조 원 계약의 운명이 그의 다음 말에 달려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되었어요. 칼리드 회장이 지원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한참 동안 말없이 지원을 살펴보았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젊은 여자 하지만 그 눈빛에는 현장의 땀방울이 담겨 있었어요. 진짜 현장을 아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요.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분노로 가득했던 그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로비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소. 당신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그리고 오늘 확인했소. 당신은 진짜 현장을 아는 사람이요. 칼리드 회장이 회의실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민석, 유라, 장 여사, 그리고 엘리트 통역사를 차례로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분노가 다시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지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보다 이 청소복 입은 여성이 훨씬 훌륭하오. 학벌이 뭐요? 직함이 뭐요? 현장을 모르면 다 쓸모없는 겁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버드 MBA가 무색한 순간이었습니다. 유라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옥스퍼드 학위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장 여사는 입술을 깨물며 굴욕을 삼켰어요. 자신이 무시하던 며느리에게 완전히 압도당한 것이었습니다. 칼리드 회장이 다시 지원을 향해 돌아섰고 지원의 가슴에 부착된 명찰을 보고 말했습니다. 서지원 씨 맞소? 네, 회장님. 나는 결정했소.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5조 원의 운명이, 태성그룹의 미래가, 그리고 지원의 인생이 그 한마디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칼리드 회장의 입에서 나올 말이 태성그룹의 운명뿐 아니라 지원의 인생까지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것을, 중졸 청소부가 5조 원 프로젝트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칼리드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결정했소. 칼리드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낮지만 묵직한 목소리였습니다. 그가 지원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계약은 오직 한 가지 조건에서만 진행하겠소. 모두의 시선이 칼리드 회장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시아버지인 최 회장은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제발 좋은 소식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서지원 씨를 이번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하시오. 그때만 내 도장을 찍겠소.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선언이었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숨조차 쉬지 못했어요. 청소복을 입은 중졸 여자를 5조 원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하라니 민석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유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장 여사는 다리가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쥐고 흔들던 며느리가 한순간에 그룹의 구원자가 된 것이었어요. 하버드 출신 본부장도 옥스퍼드 출신 통역사도 해내지 못한 일을 중졸 청소부가 해낸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쓰레기 취급하던 바로 그 여자가. 칼리드 회장이 민석과 유라를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빈 깡통들보다 땀 흘려 일하는 이 여성이 1000배는 훌륭하오. 그 한마디에 민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유라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학벌과 직함으로 올케를 멸시하던 그들이었습니다. 부끄러움에 고개조차 들지 못했어요. 칼리드 회장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로비에서 나를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시오. 화려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은 코를 막고 손질을 하며 나를 냄새나는 노인네라며 끌어내려 했소.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외모만 보고 판단했소.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냄새나는 노인네라는 말에 장 여사와 유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하지만 이분은 달랐소. 무릎을 꿇고 내 약을 주워 주었소. 완벽한 현지 아랍어로 나를 위로해 주었소. 내가 불쌍한 노인인지 회장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소. 그저 아픈 사람을 도와주었을 뿐이요. 칼리드 회장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학벌이나 직함에 있지 않소.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있소. 이분은 그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했소. 현장 지식도 인성도 모두 갖춘 사람이요. 칼리드 회장이 지원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그 손을 잡았어요. 서지원 씨, 함께 일합시다.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했소.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사우디 사막에서 땀 흘리시던 아버지, 현장 노동자들과 어울려 웃으시던 아버지. 새벽같이 일어나 직원들 걱정하시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가르침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서러움이 아니었습니다. 감격의 눈물이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시아버지인 최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파산 직전에서 회사가 살아났다는 안도감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습니다. 은인의 딸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그녀의 능력에 대한 경외감이었어요. 최 회장이 아들 민석과 딸 유라, 그리고 아내 장여사를 차례로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내가 해외 출장을 간 사이에 무슨 짓들을 한 거야? 최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은인의 딸을 청소부로 부려먹었어? 내 며느리를? 민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장 여사는 입술만 달싹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 회장이 지원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며느리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지원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런 일을 당하게 해서. 아버님, 서동호 대표의 은혜를 내가 제대로 갚지 못했구나. 자네 아버지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사업 초창기에 부도 위기를 맞았을 때 자네 아버지가 자신의 돈을 털어서 나를 살려줬어. 그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의 태성그룹도 없었어. 그런데 그 은인의 딸을 이렇게 대접하다니. 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네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실력이 아니야. 자네 아버지의 혼이 담긴 지식이야. 서동호 대표의 현장 정신이 그대로 자네에게 전해진 거야. 자네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지원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며 삼켜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아버님, 저는 그저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최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자네는 대단한 사람이야. 오늘부터 자네가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야. 칼리드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네. 최 회장이 칼리드 회장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칼리드 회장님, 저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칼리드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회를 준 건 내가 아니오. 이 훌륭한 여성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공포와 절망은 사라지고 희망과 감동이 그 자리를 채웠어요. 임원들의 표정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청소부라고 무시하던 시선들이 존경과 경외로 바뀌어 있었어요. 칼리드 회장이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펜을 가져갔어요. 서지원 씨를 믿고 서명하겠소. 펜이 종이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5조 원 계약이 성사되는 순간이었어요. 회의실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이 아들과 딸, 아내를 향해 돌아섰어요. 그의 눈빛이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얼굴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너희들 이야기는 집에 가서 하자. 각오해라. 최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렀던 분노가 느껴졌어요. 민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장 여사는 창백한 얼굴로 입술만 떨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거드름을 피우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안데 없었어요. 완전히 굴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최 회장이 다시 칼리드 회장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칼리드 회장님, 저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이 은혜는 반드시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원은 회의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길고 긴 어둠이 끝나고 드디어 빛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아빠, 해냈어요. 아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지원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속에 아버지의 낡은 수첩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기름때 묻은 그 수첩, 사우디 사막에서 땀 흘리며 적어 내려간 글씨들 아버지가 함께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청소복은 여전히 지원의 몸에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것은 부끄러움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의 자랑스러운 유니폼이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중졸 청소부에서 5조 원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지원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지원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앞으로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꿈 같은 일이었어요. 지원은 파란색 청소복을 벗었어요. 시아버지인 최 회장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본사 해외 영업 특별팀장으로 정식 발령을 받았습니다. 중졸 청소부에서 5조 원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단숨에 도약한 것이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지원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본사 로비를 걸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대걸레를 밀던 그 로비였어요. 유리창을 닦던 그 자리, 쓰레기통을 비우던 그 복도. 하지만 이제는 모든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팀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그 인사가 어색하면서도 벅찼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원은 사우디 실무진들과 직접 소통하며 프로젝트를 이끌었습니다. 현장 중심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어요. 책상 머리에서 지시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을 찾아가 노동자들과 대화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요. 칼리드 회장은 지원을 깊이 신뢰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지원의 의견을 물었어요. 두 사람은 현장을 아는 사람끼리 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예상보다 빠르게, 예상보다 완벽하게 모든 공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지원의 현장 지식 덕분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신속하게 해결되었어요. 사우디 측에서도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서지원 팀장은 우리가 만난 한국인 중 최고요. 진짜 현장을 아는 사람이요. 칼리드 회장이 최 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칭찬했어요. 태성그룹과 다시 일하고 싶다는 러브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중동 국가들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지원의 명성이 업계에 퍼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5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태성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흑자를 달성했어요. 업계 1위로 우뚝 섰습니다. 파산 직전까지 갔던 회사가 완전히 부활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원이 있었습니다. 한편 시댁 식구들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아버지인 최 회장은 아내와 아들, 딸의 만행을 알게 된 후 크게 분노했어요. 은인의 딸을 청소부로 부려먹고 멸시하고 협박까지 했다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청소부로 만든 게 누구냐? 내 아내와 자식들이었어.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어요. 민서가 유라야, 너희들은 당장 현장으로 내려가라 말단부터 다시 시작해 땀 흘려 일하는 게 뭔지 배워와. 아버지, 저희가 어떻게? 지원이가 어릴 때부터 현장에서 뛴 것처럼 너희도 뛰어 그게 싫으면 나가라. 민석과 유라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사 임원직에서 물러나 지방 현장으로 발령받았어요. 생애 처음으로 작업복을 입고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인 장 여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최 회장은 아내의 모든 권한을 회수했습니다. 더 이상 회사 일에 관여하지 못하게 했어요. 며느리 병원비를 가로챈 일도 밝혀져 크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그들을 완전히 내치지 않았어요. 아버님, 저는 처벌을 원하지 않아요. 지원이 최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민석 씨와 신우이, 어머님이 현장에서 땀 흘려 배우신다면 언젠가는 변하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최 회장은 며느리의 넓은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지원아, 자네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서동호 대표가 자네를 얼마나 잘 키웠는지 알겠네. 지원의 아량 덕분에 민석과 유라, 장 여사는 완전히 쫓겨나지 않았어요. 대신 현장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현장 노동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몸으로 배우게 되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년 후 민석과 유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현장에서 구르면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과거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옳게 정말 미안해요. 그때 내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죠. 유라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언니 아버지를 모욕한 것도, 언니를 무시한 것도 다 내 잘못이었어. 용서해줘요. 지원은 신우이의 손을 잡았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신우이가 변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민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지원 씨, 내가 정말 잘못했어. 평생 후회할 거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지원은 남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드디어 남편이 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천천히 다시 시작해봐요. 장 여사도 며느리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원아, 내가 미안하다. 내 아버지의 은혜를 잊고 너를 그렇게 대한 게 부끄럽구나. 용서해 주겠니? 지원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저는 이미 용서했어요. 자신들이 짓밟았던 며느리의 넓은 마음에 세 사람은 완전히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하고 새 사람이 되기로 다짐했어요. 그로부터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지원은 묵묵히 헌신하며 회사를 이끌었어요. 임직원들의 존경을 받으며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태성그룹 최연소 상무이사 자리에 올랐어요. 그룹 창립 기념일 화려한 행사장에서 시아버지인 최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백 명의 임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최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렸습니다. 저는 태성그룹의 후계자를 지명하고자 합니다. 현장의 땀방울을 이해하고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진정한 리더 학벌이 아니라 실력으로, 직함이 아니라 인성으로 증명해 보인 사람 바로 서지원 산무입니다. 행사장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곧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임직원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지원은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취임사를 하는 동안 지원은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사우디 사막에서 땀 흘리시던 아버지 직원들을 가족처럼 챙기시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가르침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준 것이었습니다. 취임사를 마친 지원은
자신의 상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넓고 화려한 방이었어요. 최고급 책상 위에는 특별한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친정아버지 동호의 낡은 작업 수첩이었어요. 지원은 수첩을 손에 들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표지, 땀에 젖어 바랜 글씨들, 아버지가 사우디 사막에서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간 지식이었어요. 아빠, 해냈어요. 지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현장을 존중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셨잖아요.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가르침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아빠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죠? 창밖으로 햇살이 환하게 비쳤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지원아, 아빠가 정말 자랑스럽다, 잘했어. 지원은 수첩을 가슴에 안았어요. 아버지의 채취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품에 안긴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중졸 청소부에서 대기업 후계자까지 불가능해 보이던 꿈이 현실이 되었어요. 땀 흘려 쌓은 현장의 지식이 학벌보다 더 큰 빛을 발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수첩 한 권이 하버드와 옥스퍼드를 이긴 것이었어요. 지원의 얼굴에 평온하고 단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더 이상 서러움도 분노도 원망도 없었어요. 오직 감사함과 희망만이 가슴에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탐욕과 오만 위에 겸손과 실력의 승리가 새겨졌습니다. 현장의 땀방울이 담긴 진짜 지식은 어떤 학벌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이 결국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것도요. 이것이 바로 청소복을 입은 여자가 5조 원을 구해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주인공 지원이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은빛 물결 이야기였습니다.